바다의 선물, 해변. 해변은 책을 읽거나 글을 쓰거나 혹은 사색할 만한 장소는 아니다. 모종의 진정한 정신적 단련이나 영혼의 비상을 즐기기에 그곳은 너무나 따뜻하고 축축하고 부드럽다. 바닷가에 이르기 전까지 사람들은 결코 알지 못한다. 그들은 기대에 부풀어 책과 종이 그리고 답장 보내지 못한 편지, 새로 깎은 연필 혹은 펜, 작업 목록, 그리고 의욕으로 가득 찬 색바랜 밀집 가방을 끌고 해변을 찾는다. 그러나 책은 들춰보지도 않은 채 내팽개쳐지고 종이는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처럼 말끔한 상태로 비어져 있기 마련이다. 그곳에서는 책을 읽거나 글을 쓴 것은 물론 사색에 잠기는 일조차 불가능하다. 적어도 처음에는 그렇다. 처음엔 너무 지친 나머지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게 된다. 사람들은 마치 울렁거리는 배의 갑판에 올라선 것처럼 정신이 몽롱해져 주저앉아 버리고 만다. 충만했던 의욕이나 굳은 결심은 어느새 간데없고 오직 해변의 원초적인 일렁거림 속으로 빠져들고 마는 것이다. 끝없이 밀려드는 파도와 소나무 숲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 모래 언덕을 가로질러 날아가는 외가리의 느린 날갯짓은 도해의 소음과 숨막히는 스케줄을 말끔히 잊어버리게 만든다. 사람들은 마술에 걸린 듯 넋을 잃고 결국엔 맥이 빠져 축 늘어진다. 밀려드는 파도에 편편해진 모래밭에 드러누워 스스로 해변의 일부가 된다. 밀려드는 파도에 어제의 흔적들을 말끔히 지우는 해변처럼 아무런 꾸밈도 없이 탁 트이고 텅 빈 채로. 그러다 해변에서 2주째를 보내던 어느 날 아침, 마음은 느닷없이 깊은 잠에서 깨어나 다시 살아난다. 이 한가로운 무념의 파도가 평온한 의식의 백사장에 어떤 우연의 보물을 밀려 올려줄지는 아무도 모른다. 흠집 하나 없이 말끔한 조약돌일지 혹은 어느 깊은 바다에서 떠밀려온 희귀한 조갑이일지. 어쩌면 그것은 소라 고둥일 수도 있고 큰 구슬 우렁이이거나 앵무조개일 수도 있다. 그러나 절대로 그것을 찾아내어 파내서는 안 된다. 바다 밑을 파헤쳐서도 안 된다. 애써 찾거나 파헤치면 모든 것이 허사가 되고 만다. 바다는 너무 조급하거나 탐욕스럽거나 안다라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베풀지 않는다. 보물을 찾아 파헤친다는 것은 조급증과 탐욕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신념의 결핍을 보여준다. 인내야말로 바다의 가르침인 것이다. 인내와 신념, 우리는 텅 빈 시원스럽게 열린 무욕의 해변과 같은 마음으로부터 바다로부터의 선물을 기다려야 한다. 소라 고둥. 내가 들고 있는 것은 빈 조개 껍데기다. 한때는 달팽이 모양으로 생긴 집이었을 것이다. 그 첫 번째 주인이 죽은 뒤로는 소라개가 잠깐 그 집을 차지하고 살았으나 그마저 모래 위에 가느다란 덩굴 같은 흔적을 남기고 달아나 버린 후 내게 이 껍데기를 남겨주었다. 나는 조가비를 손에 들고 소라개가 빠져나간 넓은 출구를 유심히 들여다본다. 이 집이 귀찮아졌을까? 더 좋은 집과 나은 생활을 원했던 것일까? 하긴 나 역시 집을 도망쳐 나왔으며 2, 3주 동안의 휴가를 위해 내 껍데기를 내던진 셈이다. 소라게의 조갑이. 그것은 단순하고 소박하며 아름답다. 엄지손가락만큼 작은 건축물의 내부는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완벽하게 꾸며져 있다. 이 조갑이는 가운데가 배처럼 부풀어 올라
부드러운 나선형을 이루면서 꼭대기를 향해 감겨 있으며 바다의 소금기에 바랜 황금색처럼 흐린 빛깔을 띠고 있다. 달걀 껍데기처럼 깨지기 쉬운 그 구조물에 새겨진 각각의 나선들과 개넓은 마리들, 그리고 나선 하나하나에 엇갈려 있는 무늬들은 천지 창조의 날에 남겨진 흔적처럼 선명한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나의 시선은 기쁨으로 충만한 채 이 집의 거주자가 오르내리던 작고 꼬불꼬불한 계단의 바깥 둘레를 따라간다. 그러나 내가 지금까지 둘러쓰고 있던 삶의 조각에는 이렇지 못하다. 있기로 더러워지고 삿갓 조개가 덕지덕지 달라붙어 더 이상 형체마저 알아보기 어려워졌다. 한때는 나의 조각이도 분명 뚜렷한 모양을 가지고 있었다. 아직도 내 마음속에는 그 모습이 살아있다. 내 삶의 모습은 과연 어떤 것일까? 지금 내 삶의 모습은 가족과 더불어 시작된다. 나에게는 남편과 아이들이 있고 한 채의 집이 있다. 물론 내 삶의 형태는 그 밖에 여러 가지 요인들, 즉 나의 환경과 어린 시절, 내가 물려받은 기질과 교육 환경, 나의 양심과 그것에 의한 억압, 나의 감정과 욕구 등에 의해서도 결정된다. 나는 한 여성으로, 예술가로, 한 사람의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다. 나는 남편이나 아이들과 서로 주고받고 친구와 사회와 더불어 나누어 가지며 인류와 세계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나는 무엇보다도 이 모든 욕구들을 이루기 위한 궁극의 욕망으로 나 자신의 평화를 원한다. 나는 은총 속에서 살기를 원한다. 이 말을 엄밀한 의미에서의 종교적 용어로 쓰는 것은 아니다. 내가 말하는 은총이란 현재의 삶 속에서 조화로 표현될 수 있는 본질적이고 영적이고 내적인 조화를 의미한다. 나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비록 표현은 다를지언정 신의 은총 안에서 살아가는 것과 은총 밖에 버려져 있는 때를 알고 있다고 믿는다. 자신이 신의 은총 안에서 살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마치 파도 타기를 하는 것처럼 그들 앞에 놓인 인들을 가볍게 처리해내는 것을 보았다. 하지만 은총 밖에 버려진 사람들은 신발끈조차 제대로 맬 수 없을 만큼 무기력하게 살아간다. 은총 안에 있건 그렇지 못하던 간에 인생의 많은 부분이 신발끈을 매는 기술을 배우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은 사실이다.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술은 의외에도 많다. 심지어 은총을 찾아내는 기술까지 있다. 기술은 개발될 수 있다. 나는 얼마간의 경험과 많은 사례들, 그리고 그와 같은 문제의 해결에 매달렸던 성인들의 기록을 통해 많은 것을 알아냈다. 어떤 특정한 환경이나 생활 양식, 행동 규칙들이 다른 어떤 것들보다 인간이 조화롭게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사실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길은 여러 갈래다. 단순한 삶도 그 중에 하나다. 내가 뜻하는 바는 소박한 삶, 간편하게 들고 다닐 수 있는 조가비를 갖자는 것이다. 한 마리 소라게처럼. 그러나 나 자신은 그렇지 못하다. 나는 내 삶의 구조를 단순하게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지금처럼 삶에서 물러나 있는 동안 나는 어쩌면 세속으로 가지고 돌아갈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을지도 모른다. 최소한 2주일 동안 나는 새로운 삶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으로 생활의 간소화를 실험해 볼 수 있다. 이 비상적인 실마리를 따라감으로써 나는 그것이 어디로 연결되는가를 알아낼 수 있을 것이다. 여기 이 해변의 생활에서 나는 그것들을 실험해 볼 수 있다. 나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피곤한 일은 체면에 매달려 전전긍긍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사회적인 삶 속에서 사람들이 피곤해하는 건 바로 그 때문이다. 모두들 가면을 쓰고 있는 것이다. 나는 내 가면을 벗어 던졌다.
나는 북부지방의 겨우살이에 필요한 물건들 없이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한다. 오래전 독일의 포로 수용소에서 3년을 보낸 적 있는 프랑스인 친구가 들려주었던 이야기가 생각난다. 그의 말대로라면 당시 포로들은 먹을 것도 충분치 못했고 잔혹한 취급을 당했으며 신체적 자유가 거의 없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 생활은 사람이 얼마나 적은 것을 소유하고도 살아갈 수 있으며 단순한 삶이 인간에게 얼마나 큰 정신적 자유와 평화를 주었는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다고 한다. 전쟁과 감옥, 전후의 내핍 등은 인간에게 소박한 생활을 강요한다. 물론 승려와 수녀들은 자유의지로 그러한 삶을 선택한다. 그러나 내가 며칠 동안 겪고 있듯이 누군가 우연히 그런 생활을 체험하게 된다면 그는 소박한 삶이 더할 나위 없이 안락한 삶이란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누군가 이렇게 물을 수도 있다. 당신이 가진 조가비는 너무 꼴사납고 꾸밈이 없지 않은가? 나의 집은 아름답다. 물론 나의 집은 허술하지만 바람과 햇빛과 소나무 향기가 꾸미지 않은 공간들을 채워준다. 다듬지 않은 천장의 대들보는 거미줄로 가려져 있다. 새삼스럽게 그것들을 올려다보며 나는 그 모습이 아름답다고 느낀다. 은은하게 빛바랜 은발이 중년으로 접어든 사람의 주름살을 부드럽게 감추듯 거미줄은 석가래의 딱딱한 선을 부드럽게 덮어준다. 벽에 대해 말하자면 사실 처음에는 마음에 들지 않았다. 아무런 장식도 없는 황량한 벽면들에서 갑갑함을 받았다. 나는 벽에 구멍을 내고 그림을 걸어두거나 창문을 내므로써 다른 차원의 공간으로 변화시키고 싶었다. 나는 바람과 모래에 씻기어 비단처럼 부드러워진 물에 떠내려온 잿빛 나뭇가지를 해변에서 주워왔다. 끝이 빨간 잎사귀들이 달린 늘어진 초록 넝쿨도 걷어들였다. 나는 또 속이 우묵하게 파인 어딘가 추상파의 조각품을 연상시키는 하얗게 색이 바랜 조개 껍데기도 주워왔다. 이것들을 벽에다 붙이고 방 한 귀퉁이에 세워놓자 말할 나위 없이 만족스러웠다. 나에게도 창문과 전망이 생기고 상념의 날개를 펼칠 수 있는 공간이 생긴 것이다. 나는 만족한다. 지금 나는 책상 대용으로 쓰고 있는 부엌의 식탁에 앉아있다. 식탁 위에는 종이, 잉크병, 책을 눌러두는 문진을 대신한 말린 성게, 펜을 올려놓는 배합 껍데기, 손을 넣고 만지작거리기 좋은 분홍색 소라 껍데기의 부서진 끄트머리, 그리고 내 사색의 실마리를 이어주는 몇 개의 조개 껍데기가 놓여있다. 나는 내가 머물고 있는 이곳 조가비 집을 사랑한다. 언제까지 이곳에서 살고 싶다. 나는 이 집을 고향으로 옮겨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하다.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한 개의 작은 소라 구둥일 뿐이다.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적게 가지고도 살아갈 수 있는지를 나에게 물어볼 것이다. 내 생활에 뭔가 하나를 더 보탰으면 하는 유혹을 느낄 때, 그리고 내가 또 하나의 축에서 벗어나 다른 활동을 하려고 할 때 소라 고등은 내게 속삭여 줄 것이다. 나는 조개 껍데기의 표면, 그리고 하나의 조개 껍데기 내 인생의 표면을 들여다본다. 완전한 해답은 표면에서, 즉 삶의 외적 양식에서는 찾을 수 없다. 이것은 하나의 기술, 은총에 이르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다. 달고둥. 달고둥은 마로니의 열매처럼 둥글고 통통하고 윤기가 나는 나세류의 일종이다. 우윳빛의 불투명한 그것은 비가 퍼붓기 전 여름 저녁 하늘처럼 발그레하다.
그 매끄러운 표면에는 꼭대기에 뾰족하고 가무적잡한 중심점을 향해 빈틈없는 나선이 그려져 있다. 그 신비스러운 외눈이 나를 빤히 올려다본다. 나도 그것을 무시한다. 그것은 위험 있는 모습으로 외로이 공중에 떠있는 둥근 달이다. 그것은 한밤중 긴 풀숲을 소리 없이 스치고 지나가는 고양이의 눈이다. 그것은 점점 넓어지는 물결의 소용돌이 속에 말없이 외톨이로 떠있는 고요한 섬이다. 섬이란 얼마나 감탄할 만한 것인가. 내가 찾아온 이 섬처럼 수마일을 바다에 에워싸인 채 육지와 연결되는 다리도 전신도 전화도 없는 외딴 섬, 세속의 삶에서 경험해낸 섬, 나의 짧은 휴가처럼 흐르는 시간 속에 정지되어 있는 섬, 그런 섬에서 과거와 미래는 차단되고 섬에 남아있는 것은 오로지 현재뿐이다. 현재만이 존재하는 섬 생활은 놀라운 생동감과 순수함을 가져다 준다. 사람들은 그 현재성 속에서 하루하루와 행동 하나하나가 시간과 공간을 씻기는 섬이며 그리하여 하나의 섬처럼 완성됐다. 그런 분위기에서의 사람들 또한 섬과 같이 말이 없고 원만하고 조용해진다. 다른 이의 고독을 존중하고 그들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의 기적 앞에 경의를 표하며 물러서게 된다. 결국 우리는 모두 외로운 존재다. 그리고 고독이라는 이 기본적인 조건은 우리도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사실 사람들이 자신이 혼자라는 것을 얼마나 두려워하는가. 누가 기꺼이 혼자이기를 바라겠는가. 우리는 오늘날에도 또다시 그런 처지가 되어 외톨이로 남겨지는 것을 두려워한다. 외로움을 호소하던 여성들은 이제 더 이상 혼자 있을 필요가 없어졌다. 그러한 고독은 스스로에게 무언가를 요구했고 그럼으로써 우리 생활을 윤택하게 해주었다. 오늘날 우리는 고독의 정원에 꿈이라는 화초를 심는 대신 끊임없는 수다와 음악과 사교로 시간을 때운다. 하지만 그것을 공허감을 메울 수 있을 뿐이다. 소음이 그쳐도 그것을 대신할 내적 마음과 음악이 없다. 그러기에 우리는 다시 고독을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 나의 경우에는 이별이 가장 힘들다. 비록 잠시 동안이라 하더라도 이별은 고통스럽기 마련이다. 그러나 일단 그 과정을 거치고 나면 혼자 있는 시간이 믿기 어려울 정도로 귀하고 소중한 것임을 깨닫게 된다. 그제야 인생은 보다 풍요롭고 보다 생생하고 보다 충실한 무엇이 된다. 그 과정이 끝나면 불가사리처럼 팔다리가 잘린 자리에 새로운 팔다리가 돋아난다. 그리하여 우리는 보다 완벽하고 원숙해진 자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일부를 나누어 주던 때보다 더 완전 무결한 스스로를 되찾게 된다. 나는 꼬박 하루 낮과 이틀 밤을 홀로 지내오고 있다. 밤이면 해변에 나가 별빛 아래 홀로 누웠고 아침이면 혼자서 밥을 지어 먹었다. 그리고 나서 방파제 끝까지 홀로 걸어가 수면을 차며 허공을 선회하는 갈매기들이 내가 던지는 과자와 부스러기들을 향해 곤두박질하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정오가 훨씬 지나서야 해변으로 먹을 것을 싸들고 나가 혼자서 늦은 점심을 먹는다. 그렇게 지내노라니 내 자신이 그동안 몸담고 있던 인간 세계에서 벗어나 다른 생물에 더 가까워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이를테면 내 뒤에 봉긋한 모래 언덕의 해초 더미에 둥지를 튼 겁 많은 도요새, 두려움 없는 걸음으로 다름박치는 흰 꼬리 도요, 해안선을 따라 천천히 날개를 퍼덕이며 내 머리 위로 날아가는 새,
구부정하게 등을 구부리고 앉아 까다로운 얼굴로 수평선을 관찰하고 있는 늙은 갈매기 같은 것들과 말이다. 나는 그들과 같은 동료의식을 느꼈고 그러한 느낌이 가져다주는 즐거움을 맛보았다. 대지와 바다와 하늘의 아름다움은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것이었다. 나는 성당을 가득 메운 성가 소리에 파묻히듯 그들과 어울려 우주 속으로 녹아들고 말았다. 그렇다. 나는 고독 속에서 오히려 인간에게 더욱 가까워짐을 느꼈다. 실제로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것은 고독이나 신체적 격리가 아니라 정신적 고립이기 때문이다.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서 떼어놓는 것은 무인도도 자갈로 덮인 황야도 아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정신의 황야. 당신이 길을 잃고 방황하는 마음속의 사막이다. 해돋이 조개. 이 조개는 내가 주운 것이 아니라 선물 받은 것이다. 한 친구가 이것을 내게 주었다. 이것은 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조개가 아니다. 이렇게 완벽한 모양을 갖춘 해돋이 조개를 발견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나비의 날개처럼 생긴 조개의 양면에는 온통 반투명의 흰색 무늬들이 새겨져 있다. 매끄럽고 완벽하고 흠없는 조개가 그토록 부서지기 쉬운 껍데기를 지닌 채 어떻게 무수한 해변의 파괴자들로부터 온전히 살아남을 수 있었는지 신기하기만 하다. 아무 대가도 없이 준다는 것은 결코 흔한 일이 아닌데도 나에게 공짜로 주어졌다. 해변에서 처음으로 만난 사람이 미소를 지으며 당신에게 다가와서는 설명도 없이 가볍게 조개를 건네주고는 당신을 혼자 있게 내버려둔 채 지나가 버리는 것이다. 그 대가로 당신에게 요구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어떤 사교적 의뢰도 기대할 필요 없으며 둘 사이에 어떤 관계도 성립되지 않는다. 그것은 서로 간의 믿음 위에서 주고받는 하나의 선물이다. 순수한 관계란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리고 그것은 얼마나 쉽사리 상처받으며 아무런 관련도 없는 일에 의해 얼마나 쉽사리 짓밟히고 마는가. 친구나 연인과의 관계든 남편이나 아이들과의 관계든 모든 관계의 시작은 순수하다. 그 관계는 순수하고 단순하며 부담을 주지 않는다. 책임이라는 무겁고 단단한 열매를 맺기 이전에 갓 돋아난 사랑과 같다. 그러나 그 완전한 결합은 얼마나 빨리, 얼마나 불가피하게 침범당하고 마는가. 관계는 변질되고 세상과의 접촉에 의해 복잡해지며 마침내 거추장스러운 무엇으로 변하고 만다. 인간관계의 첫 출발은 무척 아름답다. 시작 그 자체로 완벽하고 최초의 황홀 속에는 봄날 아침의 신선함이 깃들여 있다. 다가올 여름을 잊어버린 채 과거도 미래도 없이 하나의 개체와 개체로 서로 마주보았던 그때는 누구나 아름다운 사랑의 첫 봄을 무한히 연장시키고 싶어한다. 그러나 변화는 피할 수 없는 것이고 인생의 한 과정이자 진화의 일부다. 사람들은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언젠가 닥쳐올 변화를 안타까워한다. 사람들은 결국 영원히 순수한 관계란 존재하지 않으며 있어서도 안 된다는 것을 납득하게 된다. 그것은 열망할 수 있는 것조차 아니라는 것을. 해돋이 조개. 이 조개는 내가 주운 것이 아니라 선물 받은 것이다.
한 친구가 이것을 내게 주었다. 이것은 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조개가 아니다. 이렇게 완벽한 모양을 갖춘 해돋이 조개를 발견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나비의 날개처럼 생긴 조개의 양면에는 온통 반투명의 흰색 무늬들이 새겨져 있다. 매끄럽고 완벽하고 흠없는 조개가 그토록 부서지기 쉬운 껍데기를 지닌 채 어떻게 무수한 해변의 파괴자들로부터 온전히 살아남을 수 있었는지 신기하기만 하다. 아무 대가도 없이 준다는 것은 결코 흔한 일이 아닌데도 나에게 공짜로 주어졌다. 해변에서 처음으로 만난 사람이 미소를 지으며 당신에게 다가와서는 설명도 없이 가볍게 조개를 건네주고는 당신을 혼자 있게 내버려 둔 채 지나가 버리는 것이다. 그 대가로 당신에게 요구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어떤 사교적 의뢰도 기대할 필요 없으며 둘 사이에 어떤 관계도 성립되지 않는다. 그것은 서로 간의 믿음 위에서 주고받는 하나의 선물이다. 순수한 관계란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리고 그것은 얼마나 쉽사리 상처받으며 아무런 관련도 없는 일에 의해 얼마나 쉽사리 짓밟히고 마는가. 친구나 연인과의 관계든 남편이나 아이들과의 관계든 모든 관계의 시작은 순수하다. 그 관계는 순수하고 단순하며 부담을 주지 않는다. 책임이라는 무겁고 단단한 열매를 맺기 이전에 각 도단한 사랑과 같다. 그러나 그 완전한 결합은 얼마나 빨리, 얼마나 불가피하게 침범당하고 마는가. 관계는 변질되고 세상과의 접촉에 의해 복잡해지며 마침내 거추장스러운 무엇으로 변하고 만다. 인간관계의 첫 출발은 무척 아름답다. 시작 그 자체로 완벽하고 최초의 황홀 속에는 봄날 아침의 신선함이 깃들여 있다. 다가올 여름을 잊어버린 채 과거도 미래도 없이 하나의 개체와 개체로 서로 마주보았던 그때는 누구나 아름다운 사랑의 첫 봄을 무한히 연장시키고 싶어한다. 그러나 변화는 피할 수 없는 것이고 인생의 한 과정이자 진화의 일부다. 사람들은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언젠가 닥쳐올 변화를 안타까워한다. 사람들은 결국 영원히 순수한 관계란 존재하지 않으며 있어서도 안 된다는 것을 납득하게 된다. 그것은 열망할 수 있는 것조차 아니라는 것을. 앵무조개. 해변의 세계에는 도무지 제 껍데기에 붙어 있지 않는 앵무조개라는 희귀한 생물이 있다. 앵무조개의 껍데기는 실제로 그 새끼들의 요람일 뿐이다. 어미가 그것을 팔에 안고 수면으로 떠오르면 새끼들은 그곳에서 부화하여 헤엄쳐 가버린다. 그러면 어미 앵무조개도 껍질을 버리고 새로운 생활을 시작한다. 아름다운 조개, 아름다운 이미지. 그것은 내 마음에 또 하나의 상념을 일으킨다. 이것은 인간관계에서 또 하나의 단계를 상징해 주는 것은 아닐까. 마침내 굴 껍데기를 벗어던진 사람들도 제 껍데기를 버리고 열린 바다를 향해 떠난 앵무조개의 자유를 지향할 수 있을까. 그런데 저 드넓은 바다에서는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이 섬에서 나는 앵무조개의 생활을 엿볼 기회를 가졌다.
처음 한 주일을 혼자서 지낸 다음 나머지 한 주일을 여동생과 함께 보냈다. 지금 나는 그 중에 하루를 택해 조개 껍데기들을 내 책상 위에 늘어놓고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다. 완벽한 삶이란 없다. 또한 자매의 관계는 남녀 관계와 다르다. 그러나 그것이 관계의 본질을 드러내 보여줄 수는 있다. 어떤 관계든 좋은 관계가 발하는 빛은 다른 모든 관계들을 비춰준다. 그리고 완벽한 하루는 보다 완벽한 삶, 어쩌면 앵무족의 신비에 가까운 삶을 위한 실마리를 제시해 줄 수도 있다. 조그마한 방에서 착한 아이들처럼 깊은 잠을 자던 우리는 나무들 사이로 부는 실바람 소리와 해변으로 밀려드는 파도의 부드러운 숨소리에 깨어난다. 우리는 맨발로 바닷가로 달려나간다. 해변은 매끄럽고 평평하며 간밤에 밀물에 촉촉하게 젖은 조개들로 반짝거린다. 아침 수영은 나에게 축복이고 세례이며 아름다움이자 경이로움이다. 우리는 벅찬 가슴을 안고 따뜻한 커피를 마시기 위해 작은 둥지로 돌아온다. 2개의 부엌 의자와 식탁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앉는 자리는 꽉 차버린다. 우리는 하루의 계획을 세운다. 별로 씻을 것도 없는 그릇들을 대충 씻는다. 일을 하느라 이리저리 오가면서도 서로 부딪히는 법이 없다. 모든 것을 손쉽게 그리고 함께 해치워 버린다. 바닥을 쓸고 빨래를 널고 쓰레기를 내다 버리면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사람들과 시와 추억에 관해 이야기한다. 자질구레한 집안일보다 주고받는 대화가 더 의미 있는 일이므로 집안일 따위는 금세 끝내버리고 만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서로를 방해하는 일 없이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작업을 시작한다. 마치 깊은 잠에 빠지거나 바닷물 속으로 잠겨들 때처럼 나 자신을 잊어버리고 함께 있는 사람을 잊어버리고 내가 지금 어디에 있으며 다음에 할 일이 무엇인지조차 잊어버린 채 글쓰기에 빠져든다는 것은 얼마나 큰 해방감인가. 오후에는 다시 해변으로 나가 각자의 의미와 작업 그리고 실질적인 모든 일들을 깨끗이 잊어버린다. 우리는 말없이 그러나 조화를 느끼면서 해변을 거닌다. 물새들을 앞세운 채 들리지 않는 내적 음률에 맞춰 춤추는 사람들처럼 친밀감은 바람에 날려 사라지고 내 안의 모든 감정들도 파도에 휩쓸려 가버린다. 우리는 생각의 연결에서 자유로워진다. 인간 세계에 오염되지 않는 바다와 하늘과 바람으로 다시 충만해질 준비를 하는 것이다. 발밑에 늘어진 해초처럼 몸이 무겁고 나른해지면 우리는 따뜻하고 아늑한 보금자리로 돌아온다. 모닥불가에서 차를 마시며 우리는 담소와 더불어 저녁 식사를 시작한다. 밤의 광활한 어둠이 우리를 서로에게서 자유롭게 하는 것일까? 아니면 무한한 공간과 어둠이 우리를 왜소하게 하고 움츠러들게 만들어 인간의 작은 불꽃들을 찾도록 이끄는 것일까? 우리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다시 어둠 속으로 나선다. 그리고 별빛이 쏟아지는 해변을 거닌다. 걷다가 지치면 우리는 하늘임의 별을 가슴에 안은 채 모래 위에 반드시 드러눕는다. 우리의 몸은 온 우주를 품을 수 있을 만큼 넓어지는 것을 느낀다. 하늘의 별이 가슴으로 쏟아져 마침내 흘러넘칠 듯 가득해진다. 우리는 이윽고 별과 별 사이의 무한한 공간에서
우리가 머물고 있는 해변으로 돌아온다. 우리는 숲 그림자 사이로 반짝이는 오두막 불빛을 바라보며 걷는다. 어둠의 거대한 혼돈에 맞서 그 작은 인간의 불빛은 아늑하고 따뜻하게 우리를 반겨준다. 우리는 다시금 어린아이의 순한 잠 속으로 빠져든다. 지나간 하루를 손에 들고 이리저리 돌려보다가 다시 출발점으로 돌아오면서 나는 생각해본다. 얼마나 근사한 하루였던가. 무엇이 이 하루를 그처럼 완벽하게 만들어 주었을까? 해돋이 조개. 이 조개는 내가 주운 것이 아니라 선물 받은 것이다. 한 친구가 이것을 내게 주었다. 이것은 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조개가 아니다. 이렇게 완벽한 모양을 갖춘 해돋이 조개를 발견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나비의 날개처럼 생긴 조개의 양면에는 온통 반투명의 흰색 무늬들이 새겨져 있다. 매끄럽고 완벽하고 흠없는 조개가 그토록 부서지기 쉬운 껍데기를 지닌 채 어떻게 무수한 해변의 파괴자들로부터 온전히 살아남을 수 있었는지 신기하기만 하다. 아무 대가도 없이 준다는 것은 결코 흔한 일이 아닌데도 나에게 공짜로 주어졌다. 해변에서 처음으로 만난 사람이 미소를 지으며 당신에게 다가와서는 설명도 없이 가볍게 조개를 건네주고는 당신을 혼자 있게 내버려 둔 채 지나가 버리는 것이다. 그 대가로 당신에게 요구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어떤 사교적 의뢰도 기대할 필요 없으며 둘 사이에 어떤 관계도 성립되지 않는다. 그것은 서로 간의 믿음 위에서 주고받는 하나의 선물이다. 순수한 관계란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리고 그것은 얼마나 쉽사리 상처받으며 아무런 관련도 없는 일에 의해 얼마나 쉽사리 짓밟히고 마는가. 친구나 연인과의 관계든 남편이나 아이들과의 관계든 모든 관계의 시작은 순수하다. 그 관계는 순수하고 단순하며 부담을 주지 않는다. 책임이라는 무겁고 단단한 열매를 맺기 이전에 갓 도단한 사랑과 같다. 그러나 그 완전한 결합은 얼마나 빨리, 얼마나 불가피하게 침범당하고 마는가. 관계는 변질되고 세상과의 접촉에 의해 복잡해지며 마침내 거추장스러운 무엇으로 변하고 만다. 인간관계의 첫 출발은 무척 아름답다. 시작 그 자체로 완벽하고 최초의 황홀 속에는 봄날 아침의 신선함이 깃들여 있다. 다가올 여름을 잊어버린 채 과거도 미래도 없이 하나의 개체와 개체로 서로 마주보았던 그때는 누구나 아름다운 사랑의 첫 봄을 무한히 연장시키고 싶어한다. 그러나 변화는 피할 수 없는 것이고 인생의 한 과정이자 진화의 일부다. 사람들은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언젠가 닥쳐올 변화를 안타까워한다. 사람들은 결국 영원히 순수한 관계란 존재하지 않으며 있어서도 안 된다는 것을 납득하게 된다. 그것은 열망할 수 있는 것조차 아니라는 것을. 앵무조개. 해변의 세계에는 도무지 제 껍데기에 붙어 있지 않는 앵무조개라는 희귀한 생물이 있다. 앵무조개의 껍데기는 실제로 그 새끼들의 요람일 뿐이다. 어미가 그것을 팔에 안고 수면으로 떠오르면 새끼들은 그곳에서 부화하여 헤엄쳐 가버린다. 그러면 어미 앵무조개도 껍질을 버리고 새로운 생활을 시작한다.
아름다운 조개, 아름다운 이미지, 그것은 내 마음에 또 하나의 상념을 일으킨다. 이것은 인간관계에서 또 하나의 단계를 상징해 주는 것은 아닐까. 마침내 굴 껍데기를 벗어던진 사람들도 제 껍데기를 버리고 열린 바다를 향해 떠난 앵무조개의 자유를 지향할 수 있을까. 그런데 저 드넓은 바다에서는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이 섬에서 나는 앵무조개의 생활을 엿볼 기회를 가졌다. 처음 한 주일을 혼자서 지낸 다음 나머지 한 주일을 여동생과 함께 보냈다. 지금 나는 그 중에 하루를 택해 조개 껍데기들을 내 책상 위에 늘어놓고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다. 완벽한 삶이란 없다. 또한 자매의 관계는 남녀 관계와 다르다. 그러나 그것이 관계의 본질을 드러내 보여줄 수는 있다. 어떤 관계든 좋은 관계가 발하는 빛은 다른 모든 관계들을 비춰준다. 그리고 완벽한 하루는 보다 완벽한 삶, 어쩌면 앵무족의 신비에 가까운 삶을 위한 실마리를 제시해 줄 수도 있다. 조그마한 방에서 착한 아이들처럼 깊은 잠을 자던 우리는 나무들 사이로 부는 실바람 소리와 해변으로 밀려드는 파도의 부드러운 숨소리에 깨어난다. 우리는 맨발로 바닷가로 달려나간다. 해변은 매끄럽고 평평하며 간밤에 밀물에 촉촉하게 젖은 조개들로 반짝거린다. 아침 수영은 나에게 축복이고 세례이며 아름다움이자 경이로움이다. 우리는 벅찬 가슴을 안고 따뜻한 커피를 마시기 위해 작은 둥지로 돌아온다. 2개의 부엌 의자와 식탁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앉는 자리는 꽉 차버린다. 우리는 하루의 계획을 세운다. 별로 씻을 것도 없는 그릇들을 대충 씻는다. 일을 하느라 이리저리 오가면서도 서로 부딪히는 법이 없다. 모든 것을 손쉽게 그리고 함께 해치워 버린다. 바닥을 쓸고 빨래를 널고 쓰레기를 내다 버리면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사람들과 시와 추억에 관해 이야기한다. 자질구레한 집안일보다 주고받는 대화가 더 의미 있는 일이므로 집안일 따위는 금세 끝내버리고 만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서로를 방해하는 일 없이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작업을 시작한다. 마치 깊은 잠에 빠지거나 바닷물 속으로 잠겨들 때처럼 나 자신을 잊어버리고 함께 있는 사람을 잊어버리고 내가 지금 어디에 있으며 다음에 할 일이 무엇인지조차 잊어버린 채 글쓰기에 빠져든다는 것은 얼마나 큰 해방감인가. 오후에는 다시 해변으로 나가 각자의 의미와 작업 그리고 실질적인 모든 일들을 깨끗이 잊어버린다. 우리는 말없이 그러나 조화를 느끼면서 해변을 거닌다. 물새들을 앞세운 채 들리지 않는 내적 음률에 맞춰 춤추는 사람들처럼 친밀감은 바람에 날려 사라지고 내 안의 모든 감정들도 파도에 휩쓸려 가버린다. 우리는 생각의 연결에서 자유로워진다. 인간 세계에 오염되지 않는 바다와 하늘과 바람으로 다시 충만해질 준비를 하는 것이다. 발밑에 늘어진 해초처럼 몸이 무겁고 나른해지면 우리는 따뜻하고 아늑한 보금자리로 돌아온다. 모닥불가에서 차를 마시며 우리는 담소와 더불어 저녁 식사를 시작한다.
밤의 광활한 어둠이 우리를 서로에게서 자유롭게 하는 것일까? 아니면 무한한 공간과 어둠이 우리를 왜소하게 하고 움츠러들게 만들어 인간의 작은 불꽃들을 찾도록 이끄는 것일까? 우리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다시 어둠 속으로 나선다. 그리고 별빛이 쏟아지는 해변을 거닌다. 걷다가 지치면 우리는 하늘임의 별을 가슴에 안은 채 모래 위에 반드시 드러눕는다. 우리의 몸은 온 우주를 품을 수 있을 만큼 넓어지는 것을 느낀다. 하늘의 별이 가슴으로 쏟아져 마침내 흘러넘칠 듯 가득해진다. 우리는 이윽고 별과 별 사이의 무한한 공간에서 우리가 머물고 있는 해변으로 돌아온다. 우리는 숲 그림자 사이로 반짝이는 오두막 불빛을 바라보며 걷는다. 어둠의 거대한 혼돈에 맞서 그 작은 인간의 불빛은 아늑하고 따뜻하게 우리를 반겨준다. 우리는 다시금 어린아이의 순한 잠 속으로 빠져든다. 지나간 하루를 손에 들고 이리저리 돌려보다가 다시 출발점으로 돌아오면서 나는 생각해본다. 얼마나 근사한 하루였던가. 무엇이 이 하루를 그처럼 완벽하게 만들어 주었을까? 몇 개의 조가비들. 이제 나는 섬을 떠나기 위해 짐을 꾸리려고 한다. 그동안 나는 해변에서의 노력과 묵상을 통해 무엇을 얻었을까? 나는 주머니 안에 몇 개의 조개 껍데기를 가지고 있다. 처음에 이곳에 온 날을 돌이켜보면 내가 얼마나 탐욕스럽게 이것들을 주워 모았나 싶다. 내 호주머니는 축축한 모래가 낀 젖은 조개들로 불룩해지곤 했다. 해변에는 아름다운 조가비들이 널려 있었고 나는 어느 것 하나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다. 귀중한 것을 놓쳐버릴까 봐 나는 고개를 들 수조차 없었다. 해변에 있는 아름다운 조가비들을 죄다 주워 모을 수는 없다. 사람들은 몇 개만 가질 수 있을 뿐이며 숫자가 적을수록 그것들은 더 아름다워 보인다. 한 개의 달 고둥이 세 개의 달 고둥보다 더욱 인상적이다. 하늘에는 단 하나의 달이 있을 뿐이다. 한 개의 해돋이 조개는 곧 하나의 사건이지만 그것이 6개가 되면 한 주일간 받아야 할 매일매일의 수업처럼 반복이 되어버리고 만다. 그런 과정을 거쳐 사람들은 차츰 버릴 줄 알게도 되고 완벽한 표본만 간직하게 된다. 반드시 희귀한 조개일 필요는 없다. 그것들을 하나씩 섬처럼 늘어놓는다. 여백이 있어야 아름다움이 더 도드라져 보이기 때문이다. 온갖 사건과 사물과 사람들은 공간 속에서만 독특하고 의미 있으며 아름답다. 나무는 탁 트인 하늘을 배경으로 하고 있을 때 의미를 갖는다. 음악의 선율은 그 앞뒤에 있는 고요로 인해 의미를 얻는다. 촛불은 어둠 속에서 더 밝다. 아무리 작고 평범한 것이라도 공간의 세례를 받으면 하나의 의미를 갖게 된다. 여기 이 섬에서 나는 하나의 공간을 가졌다. 역설적이게도 이 제한된 영역 안에서 나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무한한 공간을 누릴 수 있었다. 지리적 한계, 신체적 제약, 의사소통의 제한 등은 자연이 내게 선택을 강요했다. 나는 그 하나하나가 나름대로 의미를 가지고 충분한 시간과 공간의 틀 속에 자리 잡는 것을 보았다. 이곳에는 시간이 있다. 침묵할 수 있는 시간, 쫓기지 않고 일에 몰두할 수 있는 시간, 사색할 시간, 그렇다 이야기하지 않을 시간까지 있다. 섬은 나를 선택하도록 만든다. 그것은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선택이다.
그것은 종류의 선택이 아니라 양에 대한 선택이다. 많지는 않지만 이 삶에도 모든 종류의 경험들이 있고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 내가 몸담고 있는 이 세계의 다양성은 다시금 그릇된 가치관으로 나를 몰아붙일 것이다. 정지가 아니라 속도를, 침묵이 아니라 소음을, 사고가 아니라 말을, 아름다움이 아니라 소유를 중시하는 가치관으로 그것들의 공격에 나는 어떤 식으로 저항할 수 있을 것인가? 섬 생활은 내 삶을 들여다보는 렌즈였다. 나는 이 렌즈를 가지고 돌아가야 한다. 나는 모든 것을 섬의 눈으로 봐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조가비들이 섬의 눈이 되어 나를 깨우쳐 줄 것이다.